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할게요. 네, 빨리 가죠. 네. 자, 여러분, 네, 우리 중국 위진남북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네, 한나라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한나라 시황제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황제 같은 경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지만, 그 와중에 만리장성, 뭐 아방궁, 그다음에 병마, 용갱, 그다음 자기 무덤 등 너무 많은 것을 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었고요. 많은 백성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진승, 오강 같은 인물들이 당시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네, 진수? 공간이겠죠? 네,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거든요. 이들이 시황제에게 반란의 불을 일으켰고요. 사실상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시황제 땐 괜찮았어요. 근데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 때 바로 얘네들이 반란이 일으킨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얘네 밑에 있다가 올라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왼쪽이 유방 그리고 오른쪽이 항우고요. 이 유방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항우가 다스렸던 게 바로 초나라가 됩니다. 이 한나라 초나라 여러분 혹시 어디서 봤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봤냐? 요겁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장기 해본 적 있어요? 장기. 좀 이제는 뭔가 되게 어르신들의 이런 전문 영역이 된 것 같아요. 장기에서 여러분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한나라고요. 한나라 왕이 여기 있으니까 뭐 장군들 이렇게 있고 바로 유방을 나타내는 거고 이 초록색이 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초. 네, 우리 항우를 가리키는 거다. 유방과 항우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이 초한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현재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넘어가죠.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이렇게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승자는 바로 낯이 두껍고 마음도 음흉한 네, 유방이었습니다. 상우는 너무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유방에게 부배를 하고요. 기원전 202년, 네, 우리 한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를 통일한 이 유방을 황제의 칭호로, 그러니까 본명은 유방이지만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이 이도인 것처럼 이 사람은 고조라고 불렸습니다. 고조인데 이 고조 같은 경우 군국제라는 걸 실시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앞서서 우리 주나라 때 본건제 기억나요? 본건제 혈연관계에 입각해서 마치 우리 중세 유럽의 본건제처럼 땅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눠준 게 바로 우리 본건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황제 때는 뭐 했죠? 군현제 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혈연관계에 입각한 게 아니라 관리들을 선발해서 임금을 주고 각 군현마다 파견을 해서 다스리게 하는 황제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고조가 봤을 때 본건제도 문제가 있었고요. 군현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시킨 제도 있거든요. 절충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군국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다스리는 국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들이 다스리는 군과 현은 여전히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군현제와 공원제 합쳐서 군국제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한고조 때만 해도 뭔가 사회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무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무가 들어갔다. 싸움을 잘할까 공부를 잘할까. 바로 취미가 전공이라고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흉노. 그 다음에 고조선을 공격해서 한나라의 네 개의 군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까 군현제, 군국제 이야기했었죠. 한사군. 네, 이것도 설치하고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군현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베트남 지역도 몰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구군을 만들고요. 뭐 여러 군데 다 정복을 하는 정복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군대를 잘 파견하려면 병사들이 일단은 이 한무제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한무제를 잘 따르려면 이 사람들이 충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충. 황제에 대한 충성.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교죠. 여러분, 유교는 기본적으로 승과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유교를 국교화,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화 시키고 당시에 종중서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 충교 정신을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면화 시키는 거죠. 이 한문제를 다 따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군사들을 보내서 밥을 먹여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전매제는 여러분 담배 전매제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전담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전담, 전자담배라는 뜻이 아니라 매매하는데 전담한다는 뜻으로 얘네만 판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을? 소금, 철, 이런 것들. 네, 소금 없으면 사람들 안 되죠. 죽죠. 철도 굉장히 당시로는 가장 중요한 전쟁 물품 또는 농기구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어떤 비용을 붙여서 무조건 독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군사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한문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국제 이후에 이제 이 한나라가 별볼이 없어져요. 특히 한문제 후손들이 황제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망.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왕망.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름부터가 뭔가 망한다 이거잖아요. 예, 완전히 망한다. 왕망.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망한테 멸망당한 한나라를 전에 있었던 한나라다. 그래서 전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왕망 이제 말기에 왕망도 대신을 당해가지고 이 왕망이 되었던 신이라는 나라, 새로운 신자, 신나라도 멸망을 하고요. 다시 이 한문제의 후손인 유씨가, 유방의 후손이죠. 유씨가 다시 한 나라를 세우거든요. 이때 한 나라는 뒤에 나온 나라다 그래서 후한이다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신경 쓰시고요. 네. 아, 참고로 여러분 왕망을 보면 여기 외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외척이라는 거는 외갓집 친척이란 거거든요. 왕망 자체는 원래 이 한나라 무제의 후손인 황제 있죠. 제 외삼촌이었는데 얘가 통수를 때린 거죠. 복화를 배신하고 나라를 어, 나라를 없애버렸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후한이 등장을 하는데 후한이 등장을 하는데 예, 전에 내용이 없구나. 후한이 그래서 여러분 후한이 등장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후한이 등장하는데 이 후한이 등장할 때는요. 이 후한을 새롭게 공급한 사람은 광모제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광모제인데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사실 왕망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왕망은 어쨌든 황제 외삼촌으로 이 중앙 지역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키우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지방에서 힘을 모아도 이 왕망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광무제는 지방의 여러 호족들, 힘이 있는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고려시대 때 내년 한국 때 그럴 겁니다. 이 호족들과 같이 연합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문제는 광무제가 얘네랑 연합해서 얘네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망을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왕망 같은 외척들, 그다음에 황제를 주변에서 돌보는 이 황관들이 등장합니다. 황관들은 보자예요, 보자. 예. 왜냐하면 궁에 있는 모든 궁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황제의 여자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자인 남성들이 들어와서 궁궐에서 황제의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걸 바로 황관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황제랑 근처에 있으니까 얘네들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황제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척과 황관이 난리를 피우다가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볼 수 있는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삼국지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황건적이라는 거는 노란 황색깔의 수건을 머리에 싼 적들이란 거예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삼국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잠깐 주고요. 여러분 이제 잠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 없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정우쌤의 힌트 보시면 나오니까 그 내용들 지금 여러분 한 잠깐 멈춰놓고 2분 정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 읽었어요. 네, 이분 정도 읽었죠.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했다라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무제 때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무제는 이렇게 개척을 이쪽까지 개척을 하잖아요. 이쪽 지역 지도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무제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럼 혹시 이 사람, 네, 혹시 사마천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사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가 있거든요. 이걸 쓴 사람이에요. 우퉁먹고생 기분이 매우 나빠 보여요. 화가 나 보여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럴 만한 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한 문제가 이렇게 동방, 이 서방 쪽도 서역을 되게 개척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이릉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장수가 한나라 장수였는데 이 흉노, 이 서역 지역의 흉노한테 항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이릉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릉이랑 사마천이랑 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릉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친구를 옹호하다가 황제한테 딱 걸려서 황제가 여러분 남자친구도 요 고통하나요?
궁형이라는 걸 당합니다. 궁형이 뭐냐면 거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가 사마천한테 선택하게 해요. 사마천 너는 지금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선택을 해.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해라. 라고 선택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해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하여튼 그걸 선택하고 결국 그런 치욕 속에서 사기라는 역사서를 만들어냈다. 아니 남자로서의 이거를 거세당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역사서만 열심히 쓴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런 역사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가장 재수 없는 여행이라던가 선생님보다도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 무치의 이 아저씨 때 일어났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잘 알죠? 네, 삼국지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비의 이 유비의 총나라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이후에 아까 후한 광무제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황건적들이 너무 나대. 이 황건적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의 여러 부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중에서 좀 힘이 센 애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유비의 총나라, 그다음에 홍건의 오나라, 그다음에 조조의 위나라 이렇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위나라가 다른 세력들을 압도하고 통일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위나라도 신하한테 총수를 받고 이 사마이라는 이 아저씨가 나중에 진나라라는 걸 세우는 걸로 나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순서대로 보시면 네, 순서대로 지금 음, 위초고 시대가 있다가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나라 이후에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나라가 이렇게 통일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방에서 5호 16국이라는 게 생기는데 쉽게 생각하면 5개의 오랑캐들과 16개의 국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의 국가를 만들 정도로 이 북방에서 활약을 크게 했다. 얘네는 한족이고요. 진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진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진나라 애들이 밑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쪽으로 내려간 진나라다 그래서 동진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진나라를 서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기억하시고요. 음, 네, 여러분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족이 내려간 이쪽을 남조다라고 불러요. 위진까지 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남조다 부르고요. 북방에, 화북지방에 이, 이 오호들이 있는 거를 북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북조가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아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수나라라는 애들이 통일하고요. 이 수나라가 이후에 당나라로 이어진다 정도를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하죠. 56곡의 유목민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하시면 되고 북조와 남조의 차이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까요? 네, 북조에 있는 북방민족 중심의 이제 나라들은요, 나중에 이 북이라는 국가로 결국 비결이 되게 됩니다. 북이라는 국가. 네, 북이는 이 5호 중에 이 선비족이라는 이름 되게 있어요. 선비족이라는 애들이 네, 이 북이를 통일하게 되고요. 남쪽에는 여전히 뭐 남조, 동진, 그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는 송제, 양진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비족, 그다음에 여기는 한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북조의 북이 애들이 점점 뭔가 한족 애들이 까리해 보이는 거야. 얘네는 말투보다 얘는 유목민이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한족 애들이 너무 까리해 보이니까 얘네를 따라하고 싶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한화 정책이다라고 하거든요. 한족화되는 정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한족의 언어나 이런 문자를 사용하고 의복도 사용하고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선비족의 성에 탁발씨가 있어요. 탁발씨, 선우씨, 독고씨, 생각해보세요. 독고민주, 뭐, 선우병주, 뭐, 예, 탁발동주, 뭐, 굉장히 탁발도연, 뭐, 아름다운 이름, 선우성현,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죠. 이거를 한족의 성씨로 바꿔요. 뭐, 원씨, 뭐 조씨, 뭐 이런 식으로 한씨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식 반쪽 끝은 들여오고 한족과 이 오랑캐 호족들, 오랑캐라고 불렸던 당시 오호족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혼혈들도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남조 같은 경우는 이 양쯔강 유역 원래 중국은 이 황허를 중심으로 황허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이 동진 애들이 쫓겨나면서 이 남쪽 지역, 이 양쯔강 유역, 장강 유역 위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네, 남쪽에 강남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관련한 이제 문화 파트 내용들을 조금 다뤄봐야 되는데 이 문화 파트 내용들은
네,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국지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조사해 와야 되실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